철학계의 두 거장 아리스토텔레스와 사르트르. 이 두 사람이 진리라는 단 하나의 주제를 놓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인류 지정사를 관통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두 거인의 생각을 한번 제대로 맞붙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건 팩트야, 이건 진짜야 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뭘까요? 사실 이 질문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할 거대한 철학적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딱 두 갈래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진리가 뭔지 가볍게 짚어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대응으로서의 진리, 그리고 사르트르가 말하는 드러남으로서의 진리를 차례대로 살펴볼 거예요. 그런 다음엔 이 둘을 정면으로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한테 왜 중요한데 하는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두 이야기의 가장 큰 차이는요, 진리가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한 명은 진리가 저 바깥, 객관적인 세계에 이미 존재한다고 봤고, 다른 한 명은 아니, 진리는 우리 안, 바로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라고 봤죠. 바로 이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가 세상에 정해진 구조, 그러니까 객관적인 질서에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사르트르는 진리라는 건 우리 인간의 의식, 즉 주체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본 거죠.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르죠. 그럼 먼저 거의 2000년 넘게 서양 철학의 기틀을 닦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의 생각은요, 들어보시면 되게 당연한 소리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직관적이고 명쾌합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있는 것을 있다고,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참이다. 정말 심플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 생각이나 말이 실제 세상이랑 딱 들어맞으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컵은 테이블 위에 있다는 말이 왜 참일까요? 진짜로 컵이 테이블 위에 있으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죠? 이걸 철학 용어로는 대응이론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우리의 생각이 현실에 대응한다는 뜻이죠. 비유하자면 진실된 말은 현실을 왜곡 없이 찍어낸 한 장의 사진 같은 거예요. 사진이 잘 나왔는지 아닌지는 사진 속 피사체, 즉 객관적인 세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진리의 기준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바깥 세상에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정리해 볼게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정해진 질서와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서는 우리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뭘까요? 바로 그 질서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이 거대한 책의 독자일 뿐 작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당연히 객관적이고 보편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무려 2300년을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20세기로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사르트르는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워놓은 이 견고한 성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에게 진리란 저 세상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였거든요. 그의 가장 유명한 명제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해진 설명서, 즉 본질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 즉 실존일 뿐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삶의 의미가 뭔지는 이제부터 내가 직접 만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진리를 드러남 또는 계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건 어떤 사건 같은 거예요.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진작가였다면 사르트르는 조각가에 가깝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다비드상이 처음부터 대리석 안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미켈란젤로라는 의식이 그 돌덩이와 만나서 의미를 부여하고 깎아냈을 때 비로소 드러난 거죠.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이 무의미한 세계에 의미를 부여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진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사르트르의 세계를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는 존재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즉자 존재,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물이에요. 저기 있는 돌멩이처럼요. 다른 하나는 대자 존재, 바로 우리 인간의 의식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자유롭고 역동적인 존재죠. 당연히 진리는 저 돌멩이 같은 직자 존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자유로운 의식, 이 대자 존재가 활동할 때만 진리가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거인의 생각을 한판 붙여보겠습니다. 정면 대결이에요.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정말 명확하죠. 진리의 근거가 객관적 세계냐, 주관적 주체냐, 진리의 방식이 대응이냐, 드러남이냐, 현실을 이미 짜인 구조로 보느냐, 아니면 무한한 가능성의 장으로 보느냐, 그리고 우리 정신의 역할이 진리를 그저 알아보는 거냐, 아니면 직접 만들어내는 거냐. 모든 게 정반대예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우리 정신은 현실을 비추는 거울 같은 거고, 사르트르에게 우리 정신은 현실의 의미를 새겨넣는 조각칼 같은 거죠.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요, 이렇게나 다른 두 사람에게도 의외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드러남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결국 세상의 진리가 우리 언어를 통해 드러난다고 봤고, 사르트르는 그게 우리 의식을 통해 드러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비슷한 구조를 생각한 거죠. 다만 그 진리의 근원이 어디냐에서 완전히 갈라선 거고요. 이건 철학적으로 꽤 중요한 지점인데, 완전히 반대편에 선 것처럼 보이는 두 사상가도 결국 같은 고민을 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생각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아니 살아가는 방식 자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는 과학적 진실. 이건 누가 봐도 아리스토텔레스식이죠. 객관적인 세상의 법칙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삶이 옳은 삶인가 같은 윤리적인 질문은 어때요? 이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선택해야 하는 문제죠. 이건 사르트르의 관점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프레임워크,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진로를 고민할 때 나에게 딱 맞는 운명 같은 직업, 천직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걸 찾아다닌다면 그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태도예요. 반대로 어떤 일을 하든 내가 거기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내 길을 개척하는 게 중요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사르트르적인 태도인 거죠. 어떤가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나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여러분에게 진리란 이미 어딘가에 존재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인가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세계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예? 잘 들어봤네요. 음, 아리스토텔레스와 사르트르의 진리에 대한 관점을 노트북 LM이라는 AI 툴을 사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AI 툴이 아직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올 이야기가 가장 높은, 그 확률이 가장 높은 그런 단어들, 그런 말들을 찾아서 연결을 해주는 그런 방식,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는, 물론 너무 광범위하게 의미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소스를 만들어서 줘야 되는 그런 면은 있고요.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지만 노트북 LM은 이제 헐루시네이션이라고 하나요? 그 잘못된 그런 정보가 훨씬 적은 주어진 자료 안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제 노트북 LM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제가 보기에 논리적인 판단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네요. 정리를 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에게 진리는 객관적 외부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일치할 때, 즉 세계의 모습과 인간의 이해가 일치하는, 대응되는 그럴 때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있는 건 있다고 하고 없는 건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너무 간단하게 표현해서 뭔가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문장이지만 실제로는 대응설이라고 불리는 외부 세계의 모습과 나의 인식이 일치하는, 대응되는 그런 상태가 말하자면 진리이다. 그래서 진리는 외부 세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상식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지난 주에 같이 나눴던 니체부터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외부 세계에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결국 진리라는 것도 그런 대응설 식의 개념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고 인간이 그냥 해석해내는 것 나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진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니체가 굉장히 강하게 했고 그 니체의 생각들이 이제 그 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줬죠. 뭐 하이데거도 그렇고 오늘 같이 생각해보고 있는 사르트르도 그렇고요. 재미있게도 그 사람들 말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게 되는, 제가 보기에는 그 표현의 차이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만드는, 오히려 모호하게 표현하는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제 생각에는 하이데거가 먼저 시작한 진리는 말하자면 드러나는 것이다. 진리라는 헬라의 원어이죠. 알레테이아라는 말이 갖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의 그 드러남이라는 요소를 가져다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다. 어떻게 드러내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들을 한다면 이제 사르트르의 버전이 바로 의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잘 보면 의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인간의 의식,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인간이 부여하는 것, 인간이 창조하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진리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진리는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말하면 발견하는 것이고 사르트르적으로 말하면 만들어내는 것이다. 누가 더 옳은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식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맞는 것 같은데 현대인들은 사르트르의 생각에 기대를 걸죠. 그런 것이 더 옳은 것 같다. 더 의미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면이 있는데 이유들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드러남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를 만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당장의 노트북 LM도 그 드러남이라는 것이 잘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도 외부 세계의 구조가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사르트르도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진리는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드러남이라는 말이 더 옳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나.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야말로 외부 세계의 모습을 인간이 올바로 이해하는 것, 즉 대응설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언어를 통해서 외부 세계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르트르에게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 부여하는, 즉 노트북 LM도 얘기했듯이 조각가처럼 자기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여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다. 진리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과학적인 진리들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요소가 있지만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만 윤리적인 지식, 도덕적인 진리 이런 것들은 사르트르적인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느냐. 노트북 LM의 주장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사람의 주장이지만 이 주장이 분명히 틀렸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도덕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각자 부여한다면 사람마다의 도덕이 달라지는. 즉 어떤 사람은 살인이 힘을 표현하는 거니까 좋은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명확히 틀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언어적인 일종의 장난, 언어적인 말하자면은 언어적 의미를 언어를 어렵게 씀으로써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지네요.